안녕하십니까. 스킨큐어 브랜드 중에 하나인 산다와 제품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분야에서 연구 개발만 현재 30년 차로 화장품 분야에서는 오래된 고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연구 개발을 총괄해서 개발된 산다화 카멜리아 리페어 헤어 오일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오일을 알기 전에 일단 이 헤어 오일이라는 게 모발에 쓰는 제품이잖아요. 모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의 구조는 파워포인트에 보여지듯이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그 나노 수준에서 잘라서 이제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기와장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근에서부터 끝 방향으로 이제 기와장이 겹쳐지듯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 메줄라라고 해서 수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콜텍스라고 해서 피질 부분이 이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그 샤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머리카락 최외 여각을 싸고 있는 큐티클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외곽에 위치한 큐티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카락을 보면 제일 바깥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8개에서 10개 정도의 반투명한 세포층이 그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발은 안에 있는 콜텍스, 그러니까 그 피질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클은 그 피질부를 보호하는 겉에 이제 가장 외곽에 위치한 거고요. 근데 이 큐티클이 손상을 입으면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그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 피질부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굉장히 이제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면서 끊기거나 뭐 정전기가 많이 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큐티클이 어떻게 보면 모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사실은 최외곽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고요. 샴푸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빗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최외곽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큐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클을 잘 보호하고 유지해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고 큐티클은 이 모발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클이 감싸고 있는 요 안쪽에 섬유 다발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로 된 다발인데요. 콜텍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피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모발을 이제 단면으로 섹셔닝 해서 이제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게 이제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케라틴 파이버, 필라멘트들이 만들어지고 이 필라멘트들이 다시 합쳐져서 마이크로 파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마크로 파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피질에 이렇게 박혀 있는 머리카락에 박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콜텍스 피질이 되고요. 이 피질에는 실제로 모근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콜텍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텍스에 멜라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저같이 이제 백모가 된 사람들은 이제 멜라닌이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전달이 잘 안 되는 케이스고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짙은 흑발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백인들 같은 경우에 금발인 경우는 멜라닌 종류가 이제 유멜라닌이 아니고 페오멜라닌이라는 약간 노란색을 띤 그 멜라닌 색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머리색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펌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데기를 써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요 콜텍스에 있는 단백질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휘거나 아니면 이제 그 SS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본드들이 잘리거나 하면서 이제 모양이 컬링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이제 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질 때 실제적으로는 큐티클은 크게 영향을 안 하고 실제로 요 콜텍스에 있는 요 단백질들의 어떤 휘어짐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주 이제 펌어를 하거나 자주 염색을 하면 당연히 큐티클도 손상을 입지만 콜텍스도 손상이 되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이제 부스러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모발 손상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클도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피질도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큐티클이 손상을 많이 입으면 피질이 바로 외부로 노출돼서 외부 환경에 바로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모발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큐티클의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피질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염색을 이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펌어도 가능하면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게 모발 건강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줄라라고 그 수질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모발 이제 가운데 부분에 나무면은 나무 심이 있잖아요. 연필심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는 이제 모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얘는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 수질에 대해서는 기능을
정확히 알고는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발은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체외각을 쌓는 큐티클이 모발 건강을 지키는 데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외선에 의해서도 심지어는 이게 손상을 입으면 큐티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처럼 막 일어나 있죠. 지금 거칠게 되어 있고 왼쪽은 이제 깔끔하게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정상 모발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굉장히 손상을 입은 모발일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상을 입게 되면 저기 큐티클 열리잖아요. 그러면 피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모발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외부에 있는 뭐 샴푸를 한다든지 그러면 샴푸 성분 같은 게 막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샴푸나 뭐 펌어약 아니면 뭐 염색제 이런 게 다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들을 이제 흔들어 놓기 때문에 모발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잘 부러지기도 하고 부스스해지고 빗질했을 때 모발들이 뚝뚝 잘려져서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클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게 모발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 손상을 입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생리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물리적 요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열, 뭐 드라이기, 고데기, 자외선, 빛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그 하드하게 막 끓는 빛들 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손상을 입습니다. 이게 물리적 요인이고요. 화학적 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제일 영향받는 게 염색약하고 파마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화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탈색을 한 다음에 염색약을 넣잖아요. 그 탈색 과정에 과산화수소나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PDD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그 경우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염색이나 그런 거 안 하면 좋긴 한데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되 빈도수를 좀 낮춘다든지 두피나 이런 데 영향이 좀 그래도 좀 덜 가는 좋은 제품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생리적 요인은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리적 그 현상에 의해서 이제 월간 그 사이클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도 이제 모발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모발도 당연히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없으면 이제 굉장히 부실한 모발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요인도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특히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심지어는 건조한 날씨, 바람이 많이 부는 그 건조한 날씨의 마찰에 의해서도 모발이 손상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공해 물질들,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이제 모발 건강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발은 자체적으로 회복 기능이 없습니다. 겉에 큐티클 이런 게 다 죽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생체 신호에 의해서 어떻게 좀 모발 고장난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을 입은 모는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화장품 분야나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이 손상된 모발도 좀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켜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열 관리를 해서 고데기나 이제 드라이기 온도를 이제 낮춰서 최근에는 찬바람으로 하는 드라이기도 나오고 고데기 온도도 뭐 온도를 낮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해서 열을 필요로는 하는데 열 관리를 해서 좀 낮춘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모자라든지 여름에 양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발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H를 5.5 정도 되는 약산성 샴푸 이런 것들도 모발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서 pH를 이제 강알칼리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이제 헤어 제품도 써야 된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먹어서 식이요법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모발이 원래 손상 전보다는 완전히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평소에도 계속하면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발은 손상된 것을 완전히 복구하기보다는 평소에 관리함으로써 손상이 덜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헤어 오일도 이제 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헤어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 오일이란 모발 섬유 표면에 소량 도포하여 윤기 잘 미끄러지게 하는 슬립, 갈라짐이나 부스러짐, 정전기, 그다음 부푸름 이런 거를 이제 완화시켜서 소량을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한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주면 좀 찰랑찰랑하면서 모발이 이제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모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헤어 오일의 제형으로는 모발이 이제 다른 피부랑 좀 달라서 그래서 얘들끼리 엉키는 성질이 있어요. 모발 표면을
시간을 이제 아까 큐티클이 이제 일어난 큐티클을 좀 낮춰주는, 그리고 코팅을 해서 얘들을 이제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고, 빗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모발 손상 없이 잘 빗겨야 되면서 열처리나 이런 데도 좀 방어를 하고, 여러 가지 모발 제품들에 대한 오일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을 화장품 쪽에서는 100% 실리콘 오일로만 만든 제품들이 있고요. 보통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저렴하면서 써보면 되게 찰랑찰랑한 머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식물성 오일을 거기다 좀 넣어서, 왜냐하면 실리콘 오일은 코팅은 되지만 실제로 그 오일 내로 스며들어서 그 오일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지질도 있거든요. 그 오일에 있는 지질을 보충해줘서 근원적으로 오일이 손상된 오일을 약간 복구하는 지질 보충력은 실리콘 오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실리콘 오일을 기본적으로 쓰고, 거기다가 식물성 오일을, 동백 오일이나 헤어에 좋다고 알려진 오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오일들을 넣어서 실리콘 오일로 기본적으로 코팅력을 갖춰주고, 식물성 오일로 이제 스며들어서 이 모발을 좀 튼튼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오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유해성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리콘 쓰기 싫다, 이런 소비자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을 안 넣고 대신에 이제 알케인류, 탄화수소류나 아니면 실리콘 대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잘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오일이 대부분인데 물도 조금 들어가서 이제 사용감을 좀 더 개선한 그런 제형들도 있습니다. 헤어 오일의 이제 종류로는 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 오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서 굉장히 라이트한 오일이에요. 지성 두피를 갖고 있으면서 머리가 이제 자주 떡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근데 파마를 하고 손상되거든요, 모발이. 그런 경우에는 약간 실리콘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이루어진 오일을 이제 쓰면 쓰기가 좀 편하죠. 지성 모발에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굉장히 라이트한 오일이 드라이 오일이라는 개념으로 헤어 오일의 한 섹터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일리 사용할 수 있는 거. 매일 샤워를 하거나 이틀에 한 번 샤워하면, 샤워할 때 샴푸를 하게 되면 마르기 전에 이제 한두 방울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드라이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두 방울 쓰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데일리 오일인데요. 데일리는 실리콘 오일을 베이스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영양 성분, 식물성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식물성 오일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영양 피니싱 해주는 오일인데요. 굉장히 손상이 심한, 솔직히 얘기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염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주 이제 머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손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모발 끝 이런 데는 손상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듬뿍 든 오일이죠. 그러니까 실리콘 오일 대비 이 식물성 오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은 식물성 오일이 담당을 하고 실리콘이 코팅 담당을 하기 때문에 데일리보다는 훨씬 식물성 오일 함량이 높고, 정상 모발에다 쓰면 약간 떡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면 막 달라붙어서 이거 너무 기름기가 많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일에 어느 정도 라이트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드라이, 데일리, 그다음 고영양,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요 산다와 제품은 데일리하고 고영양하고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데일리보다는 조금 영양 분이 좀 더 들어가 있고, 고영양보다는 훨씬 적게 식물성 오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너무 오일리 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식물성 오일 성분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사용을 위한 헤어 오일의 이제 적합한 조성은 대부분 이제 화장품에서 거의 요 비슷한 조성을 사용하거든요. 경량의 에몰리언트는 이제 대부분 실리콘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이클로메티콘, 그 다음에 다이메치콘, 페닐트리메치콘, 그 외에 이제 메티코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식물성 오일로는 뭐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인데, 그런 오일들이 이제 영양 성분으로 지질을 이제 보충해주고 모발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성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보조 성분으로 이제 정전기 억제를 한다든지, 오일의 산화를 막기 위한 항산화제를 넣는다든지, 사용할 때 이제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향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라이 오일로 가면은 천연 식물성 오일 같은 건 다 빠집니다. 천연 식물성 오일 들어가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드라이 오일로 오면 실리콘유만 갖고 이제 만들어지죠. 데일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고영양으로 간다 그러면 데일리 오일에서 식물성 오일이 5%, 5%인데 10%, 10%, 15% 뭐 이렇게 농도가 확 올라가죠.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전성분 표시를,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전성분 표시를 하잖아요. 전성분 표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헤어 오일들이 사이클로메치콘,
또는 그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클로메치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메치콘이 도대체 뭔가 이게 메인으로 이제 화장품 제품들이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이 사이클로메치콘은 원래는 세 가지의 그 단일 실리콘이 혼합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네 가지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D4, D5, D6라고 해서 원래 큰 이름은 사이클로메치콘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이클로 테트라 실록세인, 그다음에 사이클로 펜타실록세인, 그다음에 사이클로 헥사실록세인 해서 보통 4개짜리를 테트라 그 D4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5개짜리를 D5, 그다음에 6개짜리를 D6 이렇게 해서 D4, D5, D6 또는 이제 요거 3개를 합치면 사이클로메티콘 이렇게 됩니다. 박스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전성분을 보면 대부분 경우에 사이클로메티콘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어 오일이나 메이크업, 스킨케어에서 퍼짐성, 매트한 마무리, 그다음에 끈적임 감소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발에 쾌각의 큐티클이 있잖아요. 거기에 코팅 기능이 있어서 정전기 방지와 그다음에 빗질도 잘 되게 하고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제 사이클로메치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사용되었었는데 논문이 한두 편씩 실리콘이 생각한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한두 편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그런 논문들을 참조하게 돼서 오랜 기간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과학적 평가를 거쳐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실리콘 중에 몇 가지 실리콘들은 상당히 이제 환경적 문제와 인체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이클로메치콘 중에서 D4와 D5 그러니까 테트라와 펜타에 대해서는 일반 화장품에는 그 워시오프 화장품의 중량 대비 0.1% 미만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D6는 2026년 6월 6일 그 다음에 리뷰온 제품 포함해서 모든 화장품에는 27년 6월 6일 날부터 이제 다 0.1% 미만 사용하는데 0.1% 미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사이클로메치콘 함량이 40%, 20%, 10%막 이러거든요. 0.1%는 결국은 쓰지 말라. 이제 사용치 마라. 그러니까 배합 금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로 잡은 거는 다른 실리콘들 있잖아요. D4나 D5, D6가 실제로 넣어준 건 아닌데 얘들이 이제 산화되거나 뭐 하면 부산물로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합성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량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 모든 실리콘을 금지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헤어 오일이나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이클로메치콘류만 이번에 이제 거의 금지되는 거거든요. D4, D5, D6는 이제 실제로는 배합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배합 금지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EU에서 이제 규제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거에 따라서 뭐 일본, 호주, 미국, 우리나라 다 이제 나라마다 지금 좀 다르게 규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는 한국 소비자원이 EU가 그렇게 규제하는데 우리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까지는 정부에 공고가 돼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이 EU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선제적으로 논란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제품에 쓸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 쪽에서는 사이클로메치콘류는 이제 제품에 전혀 사용치 않고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D5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보시면 EU에서는 이게 PBT 그러니까 환경 잔류성, 생물 농축성, 그다음에 독성 이렇게 PBT 물질로 이제 규정을 했고 고생물 농축성과 고환경에 잔류한다 이렇게 해서 PVB로도 물질로도 이제 분류하였고 그다음에 SVHC 로도 분류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WG에서는 여전히 이제 0에서 2 스코어 그린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EWG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엉망이죠. 왜냐 하면 기존의 자료들이 엄청나게 좋은 게 많고 뒤에 자료가 나쁜 게 나오더라도 나쁜 게 이제 숫자 대비해서 이제 평균 내서 이 스코어를 매기기 때문에 최근 연구 데이터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나와도 스코어는 굉장히 낮은 스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WG에서는 지금 그린 등급인데 실제로 EU에서는 이거 독성 물질이다 하고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EWG 스코어는 제가 30년 화장품 분야의 종사자로서는 별로 이제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헤어 오일을 이제 누구나 자기 몸에 해로운 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유명 제품도 있고 뭐 안 알려진 제품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이클로메티콘유가 있는 거는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EU에서 이미 그 테스트를 다 해서 모니터링해서 이거는 퇴출시키자 고 한 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퇴출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다와 브랜드는 원래 천연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라는 영국 일간지고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앙일보 정도 되는 일간 신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여성은 매일 500개 정도의 유해 화합물에 노출되어 있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 노출된 화합물은 화장품으로부터 온다. 샴푸, 아이섀도우, 립스틱 여성분들이 쓰는 제품이 생각보다는 안전하지는 않다. 이게 이제 발표를 했죠. 화장품 회사들도 이제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화학 제품에서 우리도 천연으로 해야지 하는데 이제까지 화학 제품 만들던 데서 갑자기 천연으로 전환이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술적인 거, 원료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태세 전환을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디자인만. 웹페이지 바꾸고 상세 페이지 바꾸고 굉장히 천연 느낌이 물씬 나게끔 만들어서 했죠. 근데 내용물은 여전히 천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 회사 이제부터는 천연이 나오네 해서 샀어요. 사서 이제 보니까 천연이 아닌 거야. 그래서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니 프랑스의 에코서트, 그다음에 뭐 독일의 뭐 BDIH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이든지 제출을 하면 천연이면 천연이라고 인증을 찍어주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해줄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인증된 제품을 사면 확실하게 천연을 사는 거예요. 천연 라이크가 아니고. 문제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인증 시스템을 각각 만들다 보니 이제 프랑스께 독일에 가면 이제 인증 이거는 천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독일께 프랑스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EU는 이제 단일 경쟁권이니까 이 민간에서 찍어두던 인증 시스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게 2010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코스모스 스탠다드고요. 이 통합 시스템이고 2011년에 최초로 인증을 해서 인증은 원료에 대해서 2개를 주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 2개를 주고 있는데 원료는 코스모스 서티파이드 유기농 원료, 코스모스 어프로브드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 그다음에 그 천연 유기농 인증, 천연 유래 원료를 섞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면 그 유기농 함량에 따라서 코스모스 오르가닉 그러니까 코스모스 유기농 화장품 또는 이제 유기농 성분을 뭐 최소로 그 함량보다 미달하게 썼거나 안 썼거나 하면 이제 코스모스 내추럴, 코스모스 천연 화장품 이렇게 이제 인증을 화장품에 대해서 2개, 원료에 대해서 2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이제 한 EU FTA에서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로컬법을 고쳐야 돼서 딱 10년 뒤인 2020년 7월에 이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관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전 세계에서 유럽계 통용이 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인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기농 성분 함량이라든지 뭐 그게 이제 호환이 안 돼요. 유럽계 훨씬 기준이 높고 우리나라계 기준이 낮은 거죠. 그 얘기인즉슨 유럽계 우리나라에 오면 광고 홍보를 이제 유기농 제품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 시스템에서 유기농이나 천연 화장품 인증을 받으면 유럽을 가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못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수차례 이제 고쳐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그 식약처에서는 이거 그냥 민간 영역으로 넘기겠다. 민간 영역으로 넘기면 결국은 국제 인증 시스템으로 이제 호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금년 이제 8월부로 우리나라 아까 그 규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 기준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면 그냥 국내고 해외고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산다와 브랜드는 원래 그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수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럽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 유럽으로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가 주성분, 작용 방식, 광택은 어떻게 할 거고 사용감이나 텍스처는 어떻게 하고 그 산화 안정성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고 천연으로서 이제 최대한 실리콘 베이스 헤어 오일에 가깝게 왜냐하면 실리콘 베이스의 헤어 오일이 모든 소비자가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천연으로 했을 때의 그 낯설음을 이게 사업으로 연결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가격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합성 실리콘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천연으로 오면 보통 한 합성 실리콘의 대체제를 찾으면 가격이 보통 한 제일 적은 게 한 3배에서 한 6배 이렇게 가격이 뛰거든요. 근데 또 실리콘 대체제 함량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조 단가 자체가 비싸고 빗질이나 정전기 방지 코팅력은 천연 성분들이 떨어지거든요. 실리콘 대체제라고 나와 있긴 하나 그 실리콘만한 그런 그 코팅력이나 아니면 방수성 뭐 이런 매트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적거든요. 안전성에서 따지면
실리콘에는 유해성에 이제 아주 그 논란이 있는 거고, 이쪽 천연으로 오면 뭐 생체 축적성이나 아니면 환경에 나갔을 때 이제 분해, 생분해성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면 천연이 훨씬 낫고, 제품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실리콘 베이스의 헤어 오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제품명은 이제 산다와 카멜리아 리페어 헤어 오일입니다. 리페어는 손상된 모발을 조금 이제 지질을 보충해서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리페어 헤어 오일이라고 붙였고요. 유럽 기준 코스모스 내추럴 천연 화장품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그 사이클로메치콘유의 실리콘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천연 실리콘 대체제들을 이제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영량보다는 조금 낮고 데일리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데일리 사용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의 점도와 사용감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7가지의 식물성 오일을 첨가하여서 영양 성분도 상당히 많이 모발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항산화 성분으로 이제 강력한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과 그 미생물에서부터 오는 그 빨간색 그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보통 뭐 토코페롤보다 한 500배 이상 항산화력이 있는데 아스타탄친 이라고 해서 그 성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모에서 건강한 모발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지금 50ml에 31,000원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는 데는 이제 처음 접근해서 써보시라고 가격은 요거보다는 좀 더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고요. 가끔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분은 지금 동백나무 씨 오일, 동백 오일이 한 20%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카프릴 트리그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트라이데케인, 코코카프릴레이트, 카플레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에몰리언트인데 뒤에 2개는 이제 실리콘 대체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굉장히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향은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하고 아라비안 자스민꽃 오일이 그 에센셜 오일이 사용됐는데, 자스민꽃 오일하고 장미꽃 오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일 싼 게 한 700만 원, 통상적으로 한 1,500만 원 요 사이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천연에서 당연히 얻어지는 거고요. 이 향을 쓰면 향값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향이 적은 양이 들어가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2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분은 ISO 천연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ISO로 계산을 하면 한 98%가 퓨어하게 이제 천연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당연히 천연 인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성분과 조성을 보시면 천연유래 실리콘 대체제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이제 실리콘 대체제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 씨 오일, 그 다음에 녹차, 마카다미아, 호호바 이런 것들이 이제 7가지 식물성 영양 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모발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성분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향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스민과 장미꽃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머리를 감고 난 후에 완전히 말리기 전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바르는데, 너무 막 많이 비빌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하면 열처리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한두 방울 해서 마무리하고 빗질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어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에 또 2-3방울 해서 이제 한 방울도 있고요. 헤어 에센스 같은 경우에 오일감이 좀 부족하다 하면 또 한두 방울 넣어서 에센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주성분은 이제 실리콘 오일 대체제가 사용됐고 7가지의 식물 오일이 사용되었고요. 산화 안정성을 위해서 아스타탄친과 토코페롤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고, 향은 이제 프리미엄 그 장미하고 자스민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실리콘 프리니까 안전한 이제 헤어 오일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제조 단가가 비싸서 판매가나 이런 거를 아주 싸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품질은 이제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일을 사용하게 되시면 매일 그 드라이기와 염색으로 지친 모발에 천연이 선사하는 영양과 이제 휴식을 드릴 수 있는 품질, 고품질의 이제 오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나름 이제 신경 써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헤어 오일이 시중에 많지만 안전에 최우선해서 만들어진 헤어 오일이다. 실리콘 프리, 그 다음에 비건은 당연히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럽 기준의 코스모스 천연 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연 유래 실리콘 대체제를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